15강 무게중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무게중심도. 중력은 항공기의 모든 하중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항공기가 무게중심에 지지되어 있으면 항공기는 균형을 유지한다. 이제 그렇게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무게중심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중량에 의한 모멘트 크기가 일치하는 점이죠. 그래서 항공기 무게가 정횡 수직으로 세 개 축이 만나서 균형 있게 이루어진 점을 무게중심이라 한다고 이 앞에 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앞에 단원에서 힘이 어떤 균형이 이루는 점이 무게중심점이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고정이 안 되어 있고 항상 하중이 변화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하중이 짐을 어디에 실었냐, 사람을 어디에 실느냐에 따라서 변하죠. 무게중심은 모멘트 나누기 무게. 조금 전에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 했듯이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식입니다.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 같은 말이죠.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전방 무게중심이 앞에 있을 때, 무게중심이 전방 한계점 앞에 위치하면 안정되고 안전한 순항을 유지하지만 착륙 중에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무게중심이 전방 한계점을 초과하는 경우다. 무게중심이 전방 한계점을 초과해버리면 앞에 무거우니까 굉장히 힘들게 활주로에 착륙하겠죠. 충격을 주겠죠. 그러면은 항공기 자체도 문제이고 타이어가 쉽게 착륙장치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을 경우에는 수평 꼬리날개에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커져야 하는데 수평 비행을 유지하면 양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기수 상승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트림이란 게 뭐냐? 조정관하고 러더에는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는데 각각의 트림을 고정하면 조정관과 러더의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의 비행 여제를 유지할 수 있다. 잘 모르시겠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비행기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항상 어디 우리가 조정을 하고 가다 보면은 손에 힘이 갑니다. 어쩔 때는 자꾸 어디 비행기가 왼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어디 기울게 간다거나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러더 아니면은 조정관으로 해서 항상 그것을 조정을 하죠. 반드시 가게 틀어지면은 다시 잡아주고 잡아야 하는데 갈 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힘을 주고 갈 수는 없죠. 그럴 때 적당하게 맞춰진 점에서 트림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정관에 힘을 안 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유지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림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 비행기를 실제로 가보면은 조그만 손바닥만 하거나 좀 더 크거나 그 크기는 틀리지만은 조그만 보조날개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를 고정해 줌으로써 약간의 힘, 조정을 할 때 우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힘들게 조정관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럴 때 트림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트림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을 경우에 수평 꼬리날개에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작게 해야 하니까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은 아래쪽에 당기는 힘을 작게 하니까 수평을 유지하려면 양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수 하강 트림이 필요하고 트림. 그 다음에 항공기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뒤에 있을 경우에는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실감이 미치냐, 실속했을 때 꼬리날개 수평 안정판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속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에 가면은 그런 데서 안 좋다. 무게중심은 항공기 비행 안정성 또는 균형을 위해서 항상 항공기 앞뒤 길이 중심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화물을 어디에 실었냐 아니면 승객을 어떻게 실었냐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 위치는 정확히 몇 센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항공기의 어떤 비행 안정성과 이제 균형을 위해서 앞뒤 길이에서 중심 부근에 대충 중심 부근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화물을 어디다 실었냐, 승객을 어디다 실어서 약간 이동을 하고 뒤에서 이제 무게에 대한 데서 이제 실제로 무게중심 계산하는 식도 나올 겁니다만은 그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무게중심 위치는 항공기마다 허용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 매뉴얼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평 비행은 양력하고 무게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양력이 무게보다 작아지면 항공기는 하강하고, 그러죠? 무게가 무거운데 양력이 없다 그 말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양력이 무게보다 커지면, 다시 말해서 무게는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커지면 비행기는 상승하고, 뭐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무게가 증가하면은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속도도 올려야 하고 받음각도 올려야 하고, 그렇죠. 받음각을 증가 안 하고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속력만 이제 빨라지는 거죠. 빠르기만 가지 실제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받음각도 올려줘야 올라간다 이겁니다. 속도와 받음각이 증가하면 양력에 따른 항력도 증가하니까 항공기 성능은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받음각을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한계 이상은 받음각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항공기 무게중심하고 성능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항공기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앞에 위치할 경우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조종사는 기술을 들어서 받음각을 줍니다. 앞에 있으면은 계속 앞에 쳐지려고 그러니까 조종관을 계속 당기겠죠. 그래가지고 위로 올리겠죠. 그럼 여기서 안정성이 뭐냐?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서 어떤 평형이 깨져가지고 무게중심에서 힘 모멘트가 0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을 때, 항공기가 스스로 다시 평형으로 되려는 방향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힘, 우리말에서 보는 오뚜기 같은 힘, 오뚜기 같이 쓸어놔서도 다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시 정상으로 오죠. 그래서 모멘트가 어떤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안정성입니다. 조정성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원하는 상태로 맞출 수 있는 성능. 다시 말해서 우리 조종사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성능, 그것을 조정성이라고 합니다. 기동성이라는 것은 조종사가 뭐 시키는 대로 비행기가 잘 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동성입니다. 내려가는데 비행기가 안 내려간다거나 올리려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기동성이 떨어진 거죠. 조정성도 맞지만은 기동성, 얼마나 빨리 그에 적응하는지, 그게 기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착륙 중량이라는 것은 무조건 착륙 중량이 아니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중량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최대 착륙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 대개 이제 우리 해는 뭐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대형 제트 여객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착륙 중량이 잘못되면은 착륙 시에 활주로에 접지할 때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타이어가 터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준선이라는 것은 항공기 무게와 균형 등 모든 재원의 기준이 되는 가상 수직선이 기준선이다. 그래서 무게중심 측정은 기준선에서 시작된다. 모든 게 기준을 주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대개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고 기준을 두고 해야 합니다. 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팔이죠. 팔. 우리 팔을 암이라고 하죠. 길이, 어떤 거리를 뗄 때 암이란 말 많이 쓰죠. 측정한 수평거리가 기준선 전방이면 플러스로 하고 후방이면은 마이너스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무게중심 계산할 때 나오는 이제 뭐 필요한 어떤 기호입니다. 무게중심 계산할 때 수평거리가 기준선 앞으로 오면 플러스를 쳐주고 뒤로 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조금 전에 나왔었죠. 무게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다. 힘 곱하기 거리 모멘트입니다. 수평선에 놓여있는 물체가 기준점부터 일정한 선상에서 받는 무게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주날개의 공력중심 전방에 위치할 때는 어떤 날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나왔었죠. 전방에 있으면은 항공기 어떤 피칭에 대해서는 세로 안정성을 가지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날개, 수평 꼬리날개 모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웬만하면은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공력중심보다 앞쪽. 너무 앞쪽이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 앞쪽이 좋다.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 주날개, 공력중심하고 동일 지점에 있을 때는 피칭에 대한 세로 안정성을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뭐 앞에 있을 때나 같이. 그럼 여기에서 공력중심 전방에 있는 경우보다 안정성은 줄어들지만은 전방에 위치함에 따라서 어떤 조정성 감소 또는 양력 감소가 줄어들고
세로 안정성에 대한 역할은 수평 꼬리 날개가 담당합니다. 수평 꼬리 날개로 세로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에서 안정성 수평 꼬리 날개가 담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우리 훈련은 아니면은 그 이착륙장에서 자꾸 해보면은 이론으로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뭐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인데, 우선 이론만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보면은 러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이제 무슨 날개가 어떻게 대충만 알지 날개 양쪽 두 개 몸통 그 외에는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 애매할 때는 그냥 가까운 이착륙장이나 교육원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들으십시오. 어느 교육원이나 다 친절하게 해줍니다. 누가 어떤 회원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잘해주니까 가까운데 시간 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할 겁니다. 충분히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주날개 공력중심 후방에 위치하면은 그때 안 좋다, 무조건 후방에 있으면 안 좋다 했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 최악의 경우에 회복을 못합니다. 꼬리 날개 양력이 주날개 양력에 더해지기 때문에 효율 측면에서 이로운 점을 가진 것 같지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주날개 공력중심 뒤로 움직이는 것은 날개에 어떤 불안정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뒤로 가면은 만에 하나 실속이 생겼을 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무게중심이 공력중심보다 조금 앞 아니면 중심 그 정도로 오는 것이 좋다. 이번 요점은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에서 지금 본문에서 좀 애매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은 날개의 받음각과 양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꼬리 날개의 힘의 크기와 방향, 엘리베이터 각도에 영향을 미친다. 틀린 것은 뭐냐?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면 어쩐다 했어요? 실속 속도가 높아집니다. 앞에 있으면은 앞이 무거워가지고 더 빨리 가야 실속을 안 하죠. 실속도가 높아진단 말은 안 좋은 거죠. 1번 틀렸네요. 다음 2번 무게중심이 앞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조정력이 증가한다. 뭐 조정력은 좋아진다 했죠. 그 다음에 뒤에 있을 경우 순항 속도는 빨라진다. 그런데 안정성이 안 좋다.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안정성이 낮아진다. 뭐 이거 그러죠. 속도는 빨라지는데 안정성이 안 좋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조정력이 증가하는데 앞에 있을 경우 조정력이 증가한다. 그런데 실속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게중심이 중간에 있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공기 어떤 무게중심이 후방 무게중심 한계에 위치하는 경우에 비행 특성은 뭐냐? 보다견에서 후방 무게중심 한계에 위치할 때, 제일 뒤에 최대한 뒤로 있을 때, 보다 긴 이륙거리 뭐 이런 거 아니고, 뒤로 가면 어떠세요? 무조건 뒤로 가면은 조금 전에 했던 뭐 순항수가 빨라진까지는 좋지만은 무조건 안 된다 했죠. 그것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실속 회복에서 어렵다. 만약에 무게중심이 너무 뒤에 있을 때 실속 당하면은 거기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거죠. 실속 회복이 어렵다. 이게 답입니다. 비행 특성은 무게중심 뒤로 가면은 이거 본문에서도 몇 번 나왔죠. 3번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뒤에 있을 경우에 틀린 성능, 뭐 다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감소된다. 뒤에 있으면 과한 비행조작 할 수 있다. 뭐 실속 회복이 어렵다. 나왔었죠. 이거 맞죠. 뒤에 있을 때 실속 속도는 낮아지지만 실속에 진입하기 쉬우며 실속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항 성능은 좋아진다. 순항 성능은 좋아진다 했죠. 그런데 아무튼 위험하다 했으니까 실속 속도가 증가한다. 실속 속도는 낮아지지만은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속 속도가 낮아진 건 좋은 점인데 한번 거의 실속에 빠지면은 헤어나기 힘들다 그 말이죠. 자, 이거 뭐 어려운 듯 한데 이거 모르는 것은 무조건 외우거나 그냥 건너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항공기 무게중심이 전방 한계를 초과해서 이동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순항 속도는 감소하고 실속 속도가 증가합니다. 앞으로 가면 실속 속도가 증가한다 했죠. 앞으로 가면. 그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가 너무 앞에 있을 경우 틀린 것은 뭐냐? 이륙 시 항공기 기수가 무거워서 부양이 늦어지므로 이륙 속도가 많아지고
거리가 길어진다. 맞죠? 이륙 속도가 커지고 해야 하네. 많아지고 해야 하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성능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너무 앞에 있으면 무거우니까, 앞이 무거우니까 상승 성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항공기 순항 성능이 증가한다. 뒤에 있을 때 순항 성능이 증가한다 했죠. 안정성이 문제가 있죠. 순항 성능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실속 속도도 증가하고, 앞이 무거우니까. 뒤로 가면 실속 속도는 늦어지지만 안정성이 문제 있으니까 한번 실속이 되면은 뭐 헤어나지 못하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뒤가 더 불안합니다. 안정성이 제일 문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무게가 증가될 때 비행 성능 중에 틀린 것은 상승 성능이 저하된다. 무거우면 당연히 상승이 힘들겠죠. 순항 속도도 감소되고 기동성도 감소됩니다. 4번은 안 읽었지만 4번이 틀리겠죠. 착륙 속도가 증가되므로 착륙 거리가 짧아진다. 무거우면은 착륙할 수가 없죠. 그것은 관성의 법칙에서라도 더 계속 가려고 해야죠. 무거운 것은 잡기가 힘들죠. 착륙 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4번 이제 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